지금 당장 짐 싸서 공항으로 가자. 아버님, 화내지 마시고 우선 저희 집으로 가시죠. 화가 잔뜩 난 서양인 중년 부부가 긴장한 모습에 젊은 한국 남자 차에 탑니다. 차에는 젊은 서양인 여성이 타 있는데 외국인 부부와 대화를 하는 걸 보니 아는 사이 같네요. 이들이 탄 차는 한국의 어느 아파트로 들어가고 차에서 내린 뒤 모두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네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급작스럽게 분위기가 바뀐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문클입니다. 오늘은 벨기에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앳된 세댁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의 브뤼셀에 살다가 믿음직한 한국 남편 따라온 세댁 샤를로트라고 합니다. 지난 1년간의 세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으로 오면서 고향에 온 것 같은 마음의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한국어 학당을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단어 하나하나에 애정이 듬뿍 담겨있는 한국이란 나라는 알아갈수록 저에게 아주 좋은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 남편을 만난 덕분에 전 지금 뱃속에 소중한 아이까지 품고 있는데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런 행복을 얻게 될 거라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답니다. 저는 벨기에에서 꽤 잘 나가던 아버지 밑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지낸 철부지였죠. 의사였던 할아버지 뒤를 이어 아버지 또한 의사랍니다. 저도 할아버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의사가 되기 위해 죽으라 공부만 했죠. 제 열정에 놀랐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과목별로 학원을 보내주었고 주말에는 개인 과외까지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성적은 여전히 바닥이었죠.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부모님과 할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무척이나 죄송했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다면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셨죠.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일찍이 제 실력을 알아봤던 아버지는 큰 기대는 안 하신 듯합니다. 살짝 상처받은 저는 해도 늘지 않는 공부, 그냥 관두고 싶다고 종종 울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세계 여러 나라는 전쟁 때문에 공부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하다면서 여유로운 집 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했죠. 아프리카만 가도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데다가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전쟁을 해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아이들이 많다고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의료봉사를 하시러 아시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전쟁이 이제 막 끝난 동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봤다고 하셨습니다. 아프리카만 그렇게 살고 있을 줄 알고 계셨던 할아버지는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참혹한 현장에 방치된 것을 직접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의료지원단으로 젊은 시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셨지만 한국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하셨어요. 부모 잃은 고아들의 울음소리와 추위와 배고픔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웠다고 해요. 저에게도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하셨는데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치료밖에 없다는 사실에 많이 울었다면서 눈시울을 붉히시기도 하셨죠. 그러면서 저에게 전쟁을 겪지 않고 태어난 건 정말 행운이라고 매일같이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공부에 대한 꿈을 놓지 않던 한국 아이들이 무척이나 기특하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한국의 아이들을 보면서 아프리카의 아이들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흙이 작은 글씨로 서로 가르쳐주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 6세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은 아이들이 그 동생들을 손잡고 다니면서 동네 어른들께 밥을 얻어먹이고 무언가를 가르치는 모습이 매우 놀라웠다고 했어요. 한국인의 유전자는 무언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끝은 항상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고작 몇 번 해보고 포기하는 건 복에 겨워서 하는 소리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제 머리가 좋지 않았던 탓인지 결국에 의대 진학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원한 대학들도 다 떨어져서 이제는 뭐 하고 살아야 하나 걱정을 하며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께 인정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앞에 운명적인 사랑이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할 일 없이 그저 길만 거닐고 있던 어느 날 누군가 저를 뒤에서 부르더군요. 식당에 지갑을 놓고 갔다면서 저에게 전해주기 위해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식당이라면 꽤 먼 거리였을 텐데 오래 걸어온 듯해 보였죠. 거기에 길 가다가도 소매치기를 당하기 쉬운 벨기에에서 지갑을 주기 위해 이 먼 거리를 왔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알고 보니 벨기에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한국에서 몇 달간 유학을 온 남자였죠. 키도 크고 잘생긴 외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인은 웬만한 유럽인보다 체격이 좋더군요. 할아버지로부터 한국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저는 그와 이야기할 소재들이 많아서 무척 즐거웠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놀라워했어요. 한눈에 반해버린 저는 지갑을 주워준 답례를 하고 싶다며 그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았습니다. 한국 남자는 이왕 이렇게 만난 김에 벨기에 안내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는 한국인 의사였습니다. 벨기에에 온 지는 3개월 정도 되었고 앞으로 2개월 정도 더 있다가 한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는 성형외과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 년간 유학했었고 한국에서 개원 후 자리를 잡은 뒤에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벨기에에 왔다고 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니 우리는 관심사며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한 가지만 빼고요. 나이가 많아봤자 30대 중반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믿어지지 않게도 41살이라고 하더군요. 저랑 20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얼굴로만 봐서는 30대 정도로 보였거든요. 예상치 못한 나이 차이로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다른 것들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저희는 연애를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이 차는 오히려 저를 감싸 안아주는 듬직한 성격이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유창한 네덜란드어 실력 덕분에 소통이 어렵지도 않았고 오히려 철없는 벨기에 남자들보다 훨씬 나았어요. 벨기에는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렇게 3개의 공식 언어를 사용하는데 데이트하는 동안 그는 세계국어를 능통하게 잘했어요. 제가 물어보니 원래 언어 쪽에 관심이 많아서 틈틈이 배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벨기에에 온 지 지금 3개월이 지나면서 그 기간에 급속도로 늘었다고 해요. 그는 건축물과 예술품에 대한 조예도 깊었는데 해당 서적을 읽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네덜란드어를 공부했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이 배움에 대한 의지가 높다더니 정말로 그렇다는 걸 그를 보며 느꼈어요. 뭐든지 열심히 하려는 그를 보면서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저에게 한국으로 갈 때 같이 가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일하면서 경제적인 자유는 이루었고 이제 좋은 여자를 만나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기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를 만나려고 지금까지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자고 청혼을 했어요. 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한 이 남자와 함께 평생을 함께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이 결정이 당분간 우리 가족을 그토록 힘들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제 결정에 아주 고맙다고 말하면서 저희 부모님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20살을 넘긴 소중한 딸을 자신 같은 나이 많은 남자에게 보내겠느냐는 것이었어요.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날마다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나이를 속이는 거였어요. 외모는 워낙 동안이라 부모님도 눈치 못 채실 거라 확신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나이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남다른 애정이 있던 할아버지조차 반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휴전 중인 위험한 국가에 저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그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완전히 반대의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습니다. 대놓고 말씀은 못하셨지만 평소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과거에 못 살았을 때 살았던 아파트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십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아파트는 가난한 사람만 산다면서 거긴 돈이 없는 작고 가난한 나라라서 우리 집 같은 넓은 주택을 짓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한국의 아파트에 와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완강하셨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건 가난해지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면서 결사 반대하셨죠. 아마 네덜란드어를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해서 대놓고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던 터라 저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차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는 유창한 네덜란드어로 다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병원은 이제 자리를 잡아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데리고 있는 직업의사만 해도 20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한국에 집이 2채 정도 있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그중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한국에 와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으로는 걱정거리가 전혀 없다면서 저를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해줄 것이라고 했지만 그분들은 귀를 닫은 상태였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자 그때부터 전 밥도 먹지 않고 집에서 웃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이야기꽃을 피웠던 우리 집은 제가 말도 하지 않자 정적만 흘렀죠. 거기에 밥도 먹지 않고 있으니 저희 엄마는 제 편에 서서 아빠와 할아버지를 설득하러 나섰습니다. 결국 엄마까지 가세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할아버지도 이내 포기하셨죠. 그렇게 저는 결혼 허락을 받아내고 그와 함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저를 위해 신혼여행지로 한국, 서울을 선택했고 일주일 동안 제대로 한국을 느낄 수 있었죠.
일단 앞으로 제가 살게 될 도시라고 생각하니 애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가 다녀가신 지 7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옛 이야기 속 강국과는 느낌이 조금 다른 듯했습니다. 네덜란드나 유럽의 나라들보다 훨씬 세련된 느낌의 도시였죠. 무엇보다 지하철, 백화점, 공공서비스 도서관 등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공공시설들이 마치 돈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에서 지은 것처럼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말고도 부산이나 제주도와 같이 널리 알려진 아름다운 곳이 많다면서 앞으로 하나씩 편하게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둘이 다짐했어요.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여행을 모두 마친 뒤 저는 처음으로 그의 집으로 향했죠. 아파트에 대해 큰 불신을 하고 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을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통화도 켜둔 상태였답니다. 제가 살게 될 곳이 무척이나 궁금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그가 가던 곳 입구 앞에서 서둘러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통화를 끊을 때쯤에 아버지 고함이 들려왔지만 일단 무시했죠. 그와 가던 곳은 어른들이 말했던 한국 아파트였거든요. 입구 안에는 셀 수도 없는 많은 아파트가 줄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우리가 살게 될 곳이냐며 재차 물었죠. 그는 여러 곳에서 살아봤는데 이곳이 가장 살기 편하고 좋은 곳이라면서 여기라면 저도 우리 가족도 모두 좋아할 것이라고 했답니다. 저는 그에게 진지하게 물었죠. 혹시 벨기에에 가서 살 생각은 없느냐고. 이런 답답한 아파트에서 저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신을 믿고 한번 들어가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죠. 이미 여기까지 온 순간 전 어쩔 수 없이 그와 함께 들어갔고 너무 놀랐습니다. 엄마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한국행 항공권을 샀다면서 저한테 벨기에로 돌아올 준비를 하라는 문자가 와 있었죠. 며칠 뒤 부모님께서 도착했습니다. 기어코 오겠다는 할아버지를 떼놓고 오느라 고생했다고 했죠. 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더니 고작 아파트에서 살려고 귀한 딸을 데리고 갔다면서요. 저는 민망해져서 아버지한테 일단 진정하고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일단 차에 올라탔지만 그를 향한 잔소리는 끊기질 않았죠. 저는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가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어요. 못마땅해하며 콧방귀를 끼시긴 했지만요. 하지만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고 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죠. 아파트 입주민 소유 차량이 아닌 자동차를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차단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단봉이 세워져 있는 입구 앞엔 보안업체 직원도 있는 걸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죠. 그렇지만 이 정도는 어림도 없다며 벨기에에도 이 정도 수준의 경비업체는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들어서자 부모님은 역시나 달라지셨죠. 지하 주차장이 웬만한 쇼핑몰보다 더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오니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에어컨이 온데간데 없는 곳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데 시원한 게 어리둥절해서 고개를 자꾸 돌리는 부모님께 저는 천장에 에어컨이 있다고 알려드렸죠. 천장에 달린 에어컨을 처음 본 부모님은 무척이나 신기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있는 에어컨을 보며 놀라워하는 눈치였습니다. 벨기에 아파트는 중앙에서 에어컨 바람을 각각의 방으로 보내는데 안방이며 작은 방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게 부모님에겐 굉장히 충격이었나 봅니다. 집 안에서 보는 것이 창밖은 탁 트인 곳이었습니다. 개방감 있는 풍경에 기분이 절로 좋아졌죠. 여기가 몇 층이냐고 물어본 부모님은 이곳이 마음에 든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못 사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 들었는데 어찌 된 것이냐고 물었죠. 여기가 혹시 아파트 말고 호텔이 아니냐면서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에어컨을 비롯해 엘리베이터 호출 기능, 스마트폰으로 전등을 제어하는 기능 등 특히 최근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들은 정말 신기한 기능이 많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자들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서민들도 이 정도는 다 갖추고 산다고 말하자 부모님의 두 눈은 거의 빠져나올 것처럼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이라면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는 말을 무의식 중에 내뱉고 말았죠. 그는 걱정하지 말고 한국으로 오시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 중에 한 곳이 마침 계약이 끝나서 공실인 상태고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라면서 부모님과 할아버지께서 오시면 이곳에서 사실 수 있도록 준비할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보시고 거기에 사셔도 좋고 다른 곳을 원하시면 근처에 아파트를 구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한국으로 넘어오시라고 먼저 고맙게도 그가 먼저 제안해 주었죠.
부모님은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면서 벨기에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정리되는 대로 한국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오시겠다고 했죠. 한국의 매력에 더 빠져버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모든 건 그의 능력과 배려심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욱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와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자고 사랑한다는 말도 전하고 싶네요. 사연 잘 들으셨나요? 가난한 아파트에 사는 괘씸한 한국 남자에게 시집간 딸을 분노하며 데려오려고 했던 벨기에 부모님께서 한국에 와서 오히려 그분들도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지신 것 같네요. 웃음을 짓게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의 한국을 꿈꾸는 감동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번에 올라오는 감동뭉클한 새로운 영상 소식도 받아보세요.